많아요. 그러니까 월정사라기보다는 오대산. 우리나라에서 선원이 제일 많은 데가 오대산입니다. 저희 교구장 스님께서 스님들을 많이 이렇게 모시고 살면서 조화가 잘 되도록 이렇게 노력하시는 어른이라 가지고 그래서 여기 그렇게 쓰여 있어요. 사실 여기 여러분들 눈에는 아마 잘 안 보일 건데 그래서 증명법사로 누구누구를 넣냐면 월정사에는 만월선원이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월정사 뒤에 이렇게 뒷산이 만월산이에요. 그래서 만월선원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상원사는 문수보살의 특징이 시원한 거예요. 그래서 문수보살은 청량산에 삽니다. 그런 얘기하는데 청량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문수보살 때문에 나오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은 청량리 하면 뭐가 생각이 납니다. 젊은 분은 생각이 안 나면 청량리 하면 아무 생각이 안 나요. 그러면 젊은 겁니다. 연세 드신 분들은 청량리 하면 여자가 생각이 납니다. 그러면 좀 이제 좀 되신 분들이고 더 되신 분들은 그것도 몰라. 그 이전이지. 그 이전. 그래서 그 다 나중에 정리됐죠. 어디에 있었냐면 그 옛날에 맘모스 백화점 옆에. 정확하게 하시네요. 아, 잘 알죠. 그러니까 제가 또 그 근처에 또 거기는 아닌데 제가 또 맘모스 백화점을 좀 다녔었거든요. 중학교 때 얘기예요. 맘모스 백화점 이런 게 있었어요. 옛날에는 진짜 이름 없는 백화점들이 많이 있었어. 대백백화점 뭐 이런 거 있었어. 유코아 이런 거. 지금은 다 망했죠. 그런 소소한 백화점들이 있었어. 기억해 보시면 지금은 뭐 신세계, 현대, 롯데 뭐 이렇게 해서 다 끝났죠. 그런 시절이 있었고 그래서 청량이라고 하는 게 문수보살을 상징하는 거고 그래서 상원사는 청량선원 이렇게 그 다음에 미르감은 북대 미르감은 상왕봉이에요. 코끼리 머리 봉우리 상왕봉 그래서 상왕선원이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지장암에는 비구니 스님들 사시는 지장암에는 거기가 기린산이에요. 기린 압니까? 사령 중에 한 마리가 기린이에요. 좌청룡 509 남주작구 경목은 사신이고요. 사령에는 기린하고 그 다음에 이제 몽환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기린은 유니콘 같은 거예요. 사슴같이 생겼는데 맞박에 뿔이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기린을 딱 구분할 때 맞박 뿔인가 뿔라면 기린입니다. 기린은 모든 길짐승 중에 대장이에요. 그거는 상서로운 동물 이렇게 해서 몇 번 나왔던 적이 있습니다. 공자 때 이런 얘기 자꾸 하면 기도 이야기 못하는데 공자 때 기린이 나왔어요. 춘추에 보면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얘기라서 제가 해드리는 거예요. 나 모르는데 좀만 기다려봐. 아는 얘기 나온다. 공자가 55세 때 노나라를 떠나서 68세에 돌아옵니다. 당시에는 자기가 떠나서 다른 나라에 바로 취직될 줄 알았어. 그런데 취직이 안 되고 13년 동안 개고생을 합니다. 진짜 개고생이에요. 그때 나오는 표현이 사마천이 사기에 뭐라고 썼냐면 상갓집 개꼴과 같았다라고 그 상갓집 개라는 표현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나중에 일제강점기 때 흥선되어 온 이하응의 소설에 차용이 돼서 상갓집 개 이하응 우리는 그렇게 기억하는 거야. 근데 그거는 일제강점기 전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하응은 금수저입니다. 여러분 생각하고 다릅니다. 상갓집 개라는 표현은 뭐냐면 그 일제강점기 때 나오는 몇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숙주, 숙주나물 잘 쉰다. 그거 일제강점기 때 처음 나오는 얘기예요. 그 전에는 녹두였지 숙주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는 숙주라는 표현을 그냥 더 일반적으로 쓰죠. 그러니까 일제강점기 때 유행한 거야. 그 전에는 그런 기록이 없습니다. 그것도 소설에 나오는 얘기예요. 지금도 우리가 숙주 언제 먹죠? 베트남 쌀국수.
고생해도 베트남 쌀국수 있나? 여기는 맨날 옹심이 감자전하고 옹심이밖에 없던데. 옹심이만 먹고 사나? 감자만 쉐리 먹고 사. 감자를 옛날에는 쪄먹더니 이제는 갈아가지고 떡을 만들어서 뭉쳐서 넣으면 옹심이고 펴면 감자전이야. 보면서도 웃기더라. 이게 무슨 떡 같은 맛인가? 물기 빼면 떡이고 물에다 넣으면 옹심이고 펼치면 감자전이야. 거의 똑같이 싶어. 아니 모르겠습니다. 제가 전문가가 아니어서 우리 신도 회장님이 전문가라던데 강릉 단오제 때 감자전 전문. 모르겠어요. 근데 뭐 비슷한 것 같아. 평생 감자만 먹고 살아. 그런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그 기린은 뿔 하나 난 애고 그 다음에 그건 상서로운 동물이에요. 그러니까 용처럼 그냥 종자로 번식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그런 동물들이 몇 가지 있어요. 그 봉황은 암수가 있구나. 걔는 새끼로 낳는 애고 그다음에 기린은 그냥 혼자 맞네. 기린도 암수인데 근데 태평성대만 나온대. 모르겠어요. 나도 안 봐가지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동물은 그 기린 아닙니다. 사슴같이 생겼는데 맞박에 뿔이 하나 있는 거예요. 뿔이 2개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면은 그래서 그냥 사슴 유니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서양식의 유니콘. 그런데 왜 그러면 동물원의 기린을 기린이라고 합니까? 목이 긴 동물 기린. 그 기린이 뿔이 7개인가 있어요. 동물원에 그 기린이 뿔이 많다고 우리가 보기에는 달팽이 같이 한 2개만 보이는데 6개, 7개 있어요. 아니 진짜라니까. 그래서 뿔이 있다고 해서 기린이라고 그 전설적 동물 이름을 붙인 거예요. 그래서 기린 하면 자꾸 목 길고 이렇게 뛰어다니고 이렇게 이광수인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 기린 아닙니다. 그 기린 아닙니다. 그래서 그 기린이 공자가 굉장히 고생을 하다가 68세에 자기 제자가 그나마 잘 봐줘서 제자들이 이제 막 실력자로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 그때 깝쳤는데 지금 반성하고 있는데 좀 돌아오게 해주시면 안 돼요. 이래가지고 그 대신에 나대지 않는 조건으로 와라 라고 해서 노나라로 다시 되돌아와요. 당신 생각에는 여기서 내가 잘했으니까 사표 내면 바로 취직될 거야 다른 나라에 그랬는데 아무데도 13년 동안 무직으로 이력서만 한 1000통을 들고 다녀요. 그게 공자입니다. 그리고 68세에 돌아와서 73세까지 공자가 사는데 한 5년 산 거죠 더. 그리고 그때는 굉장한 그 수명이에요. 지금 여러분은 68세 이러면 몇 년 안 남았네 라고 생각할 건데 그때는 무지하게 오래 산 겁니다. 무지하게 오래 산 거예요. 이 중에 이제 안 웃는 분 중에는 나는 지났는데 나는 지났는데 그렇게 그러면서 이제 나대지 않기로 했으니까 공부한 사람이니까 이제 책을 쓰는 거야. 이게 2종류의 사람이 있거든. 천재적인 사람이 율곡같이 그렇게 정치를 하려고 하는 대부분 유교는 그렇게 정치 지향적입니다. 하지만 다산 정야군 같이 강진 같은 데서 뭐 18년 동안 유배를 해. 그러면 거기서 책 쓰는 분도 있고 추사 같은 경우는 세상을 원망을 해. 그래서 예술가로 나가는 거예요. 내가 천재인데 너희들이 나를 안 알아봐줘. 추사가 소년 천재예요. 젊었을 때부터 엄청난 천재 소리를 듣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중국에 가면 옹방강, 완원 그 당시 청나라를 대표하는 학자들하고 만난다고. 듣기만 해도 대단한 거야. 왜? 안 만나줘. 안 만나줘. 지금 이제 한참 이렇게 올라오는 애들을 전 세계에 노벨상 탄 학자가 만나준 거야. 그때 그런 얘기 보면 진짜 기가 막혀. 옛날 사람 진짜 멋있구나. 꼭 너무 만나고 싶다 이러니까 대화가 안 돼요. 말이 안 됩니다. 중국하고 말이 다르니까. 근데 이제 글이 되잖아. 그러니까 필담으로 한다고. 이해가 되시죠?
손으로 막 쓰는 거야. 근데 추사 입장에서 너무너무 안 나오시고 안 나와서 그러니까 온방감이 뭐라고 얘기하자면 그럼 내가 새벽에 산책을 하는데 네가 와볼래? 이렇게. 그러니까 연세가 드시니까 이렇게 뭐 루틴이 있는가 봐. 그래서 새벽에 일찍 일어나잖아 또 영감님들이. 맞잖아. 그래서 이렇게 뭐 일어나셔서 산책을 하시는가 봐. 그때 네가 와볼래? 그러니까 추다가 따라가시다. 거기서 이렇게 조금 만나서 이렇게 얘기들이 되는데 애가 너무 똑똑한 거야. 그래가지고 진짜 이제 눈을 씻고 만나주는 거지. 그런 대목들이 나와. 그리고 완원한테 굉장히 인정을 받았지. 그래서 당시에 추사호가 한 340개 되거든. 기록된 것만 340개가 넘어요. 그리고 한 500개 정도라고 하는 연구도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완당이라는 호가 있어요. 자기 선생님을 따서 완원을 따서 완당이라고. 완당하고 추사가 가장 대표적인 호입니다. 그래서 완당은 그래서 완당전집이죠. 추사전집. 그래서 그 사람은 예술적으로 흐를 때 되는 세상이 나를 안 알아주니까 그냥 예술적으로, 근데 공부 쪽으로 흐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공자도 그렇게. 그래서 시경, 서경, 역경 이렇게 3경을 정리를 하죠. 그리고 춘추라고 하는 역사책을 써요. 춘추를 써서 내가 후세의 뭔가를 이렇게 바른 표본을 하산정해공도 모민심서 같은 거 쓰는 정신 자세가 그거였을 거예요. 내가 제대로 정치는 못하지만 누군가에게 어떤 기준점을 딱 제시해 주겠다 라고 해서. 그래서 베트남 그 누구야 호치민 같은 사람들이 모민심서를 좋아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다산에 져서 하면 일표삼서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렇다 치고 그 얘기를 길게 하려는 건 아니고, 그래서 공자가 이렇게 춘추를 써가지고 대의를 다 드러내려고 했는데 기린이 나타났습니다. 기린이 나타나. 대단한. 기린이 나타나. 근데 노나라 사람들이 때려서 구워 먹었어. 잡아먹었어요 기린을. 뿔이 어디로 갔는가 모르겠네. 잡아먹어서 그게 있어요. 뿔이 이런 얘기하면 좀 그럴 수 있기는 한데, 뿔이 이렇게 두 개 있는 거는 왕관같이 생겼다. 그래갖고 귀하게 됐다. 그 뿔을 먹으면 귀하게 됐다. 가운데 하나가 있으면 이게 이제 어에 좋다가 있어요. 남자에게 참 좋은데 뭐라고 말로 할 수가 없네. 이런 썰이 있어. 썰이. 진짜 아니야. 진짜 아니야. 진짜 아니야. 근데 그런 썰이 있어. 그래서 코뿔소가 나중에 전멸하거든요. 뭔 얘기인지 알아듣겠어요? 뿔이 가운데 있는 애는 현실적으로는 코뿔소고, 그 다음에 상상의 동물까지 하면 기린이야. 그래서 그거를 구워 먹었대. 그래서 공자가 그 얘기를 듣고 이놈의 새끼들하고 도저히 못 해먹겠다. 이런 사람들을 계몽할 필요가 있겠느냐라고 하면서 쓰던 붓을 꺾었대. 붓이 그게 옛날에는 대나무로 해갖고 펜촉같이 만들었었어요. 이런 붓이 아니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 붓은 전국시대에 몽염이 만드는 거고, 그 공자는 그 전 춘시대 사람이니까 목필 같은 거를 이렇게 찍어갔어요. 그럼 올챙이 같이 돼. 찍으면 앞에가 대가리가 커져. 그래서 올챙이 문자라고 그래. 그걸 과두 문자라고 그래. 과두 문자. 올챙이 같이 찍힌대. 찍으면 먹물이 앞에는 좀 뚱딱 나오고, 이렇게 하면 뒤쪽은 흐리게 이렇게 나오고. 이해가 되시죠? 그랬대. 그래서 붓을 꺾어버렸대. 그 펜을 꺾어버렸대. 그거를 절필이라고. 옛날에 시국선언하고 민주화 운동할 때 절필선언이라고 하는 거고, 그 절필의 풀네임이 횡린절필입니다. 기린이 잡히니까 공자가 쓰던 글을 꺾었다. 더 이상 이제 쓰지 않겠다. 그럼
절필 안 들어봤어? 그게 거기서 나오지. 그 춘추에서. 아유, 그 얘기 하려고 진짜 5분을 줘. 기린 구워 먹는 얘기로 쓸데없이 5분을 알아두면 다 피가 되고 살이 됩니다. 하지만 언제 피가 되고 살이 되는지는 그게 좀 불투명해서 그렇지. 여러분이 아마 죽을 때까지 만나는 사람 중에서 가장 여러 가지를 알고 있는 사람이 절 겁니다. 절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게 있고 그래서 여기 기린봉이에요. 기린봉 지장함이 있는 데가 뭐야 기린봉. 그래서 그걸 기린선언이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월정사 그 명상마을에 가면 거기 독림선언이라고 있어요. 독림선언. 올 11월에 여기 관음사에서 여기 금강경 저녁에 기도하시는 분들이 일달 낚시 있는 걸로 해서 원래는 9월에 뭐 가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9월에 더워요. 더워. 그래서 11월에 어디로 갈 거냐면 이 독림사에 갈 겁니다. 여산의 독림사. 아주 유명합니다. 아주 유명한 대단한 데요. 그래서 시인 묵객의 고장 여산. 그리고 저 뭐지? 그렇게 나와요. 옛날에는 그렇게 나와. 진짜 무릉도원이 있다면 그것은 여산이다. 200이 같다는 여산 폭포도 있고 시도 쓰고 이렇게 하는 게 있거든요. 여산. 운 나쁘면 하나도 안 보입니다. 여산은 업장이 두터운 사람에게 자기 모습을 보여주지 않아요. 그런 경치 좋은 데의 특징이 그다음에 여기가 조금 남쪽이거든. 그런 데의 특징이 뭐냐면 운무가 이렇게. 근데 운무가 너무 없어도 안 돼. 운무가 꼈다 거쳤다 꼈다 거쳤다. 사실 이렇게 해야 최고의 경치가 나오는 건데 아니 그래요 실제로. 너무 이렇게 짱 하면 어쩌라고가 또 되고 또 어떤 경우는 너무 운무가 심해가지고 이게 무슨 행군인가 경치를 보러 가나 아저씨 전체가 미스트야. 미스트를 막 산 전체에 뿌려놔가지고 아무것도 안 보여. 발밑에 낭떠러지가 있는데 두렵지 않다. 안 보여. 비는 게 없지. 진짜 눈에 비는 게 없지. 그래서 월정사 우리 어른께서 이 독림사 같이 청정한 도량을 만들겠다 해서 독림선언이에요. 그래서 선언이 5개가 있어요. 월정사에. 그래서 거기에 각 스님들이 한 20분씩 있고 월정사 사중에도 한 20분 정도가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을 다 모시고 이게 백고자 수계법회라고 하는 거예요. 100분의 스님들, 100분 이상입니다. 를 다 모셔서 증명법사로 해서 수계를 어떻게 보면 이거는 한국 불교에서 제일 큰 수계법회예요. 제일 큰 수계법회. 백고자 법회를 하는 경우는 있는데 백고자를 가지고 수계하는 경우가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내가 만들었어. 아니야. 그런 거 원하는 거 아니야. 내가 뭐 만드는 게 한두 가지인가? 그리고 앞으로는 이런 것들이 더 귀해질 거예요. 스님들을 이렇게 막 100명씩 아마 우리나라에서 제일 스님이 많은 데가 월정사이실 건데 결제 때는 오대산이실 거예요. 옛날에는 통도사가 더 많았는데 지금 통도사보다 아마 오대산이 더 많을 겁니다. 오대산에 보통 한 결제 때는 120에서 130분 정도가 스님들이 들어와 살아요. 그 산 전체에. 그러니까 어른이 참 대단한 거예요. 왜? 아까도 얘기했잖아. 사람이 많다는 것보다 비용이다. 운영자의 입장에서는 비용이다. 그런데 그거를 다 그냥 감당하면서 가는 거지. 그 정신이 있어야 돼. 그게 대중생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여기에 그 지공스님, 나홍스님이 수계받는 이 그림이 고려 때께 있어요, 진짜. 그래서 제가 그 그림을 따서 여기다 뒀고, 그리고 요 뒤에다가 제가 찍은 요게 여기
세조의 옥새입니다. 세조가 상원사 동창에 있을 때 와가지고 찍은 옥새예요. 나 왔어요 이러면서 도장을 찍었거든요. 여기 사진 사인이 있어요. 세조 사인이 있어요. 나중에 제가 기회가 되면 이 강릉 촌 사람들에게 세조나 한 명의 사인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촌 사람들 그런 거 모르지. 옛날 사람도 사인을 해요. 이걸 수결이라고 그래요. 수결이라고 그래요. 요즘 사람만 사인하는 거 아니에요. 옛날에는 도장 아닙니까? 도장의 상징성이 있고 사인의 어떤 쓸모가 있어요.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도장 좀 좋은 거 하나씩 갖고 계시면 인생에 약간 방어막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걸 보인이라고 했는데 요즘 분들은 잘 모르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재료 좋은 걸로 도장 여러 개 그냥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중학교 때 상하도장을 만들었던 사람 그때 6만 원. 와, 내가 그 돈 모으느라고 진짜 굉장히 힘들었다. 80년대 초에 6만 원이면요 엄청나게 지금 아마 거의 한 50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때 제 데미지로 제가 그런 얘기 안 해줬나요? 제가 고등학교 때까지 우리 학교 전체에서 내가 용돈 제일 많았었다고. 그런데도 쉽지 않았었어. 쉽지 않았어. 그런데 왜 그걸 가지려고 했느냐? 그걸 갖고 있어 팔자. 그래서 진짜 여러 가지 있어요. 도장이 제가 은으로 만든 것도 있고 옥으로 만든 것도 있고 또 도장이 시리즈로 다 있다. 금도장이 없을까? 어때? 금도장 어때? 내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내가 운석 도장도 생각을 했거든. 운석으로 도장을 만들까? 운석으로 반지 만드는 거 아세요? 운석으로 반지를 만들면 모든 나쁜 것들이 들어오지 못해요. 벽조목이 있고요. 나쁜 거 못 들어오게 하는 게 벽조목이 있고요. 주목이 있고요. 그 다음에 팥 뭐 이런 거 있어요. 그 다음에 주사 부적으로 이제 나중에 이제 주사 이런 거 숙제하다 끝나겠다. 그런데 그런 여러 가지들이 있어. 황토도 있고 이게 다 빨간색이에요. 그래서 한국에 고추가 들어와서 왜 어떻게 이렇게 빨리 정착할 수 있느냐? 삿된 거를 물리친다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그리고 그 삿된 거를 밖에만 물리쳐서 될 일이 아니고 그래서 금줄 이런 거 할 때 고추 같은 거 넣고 그 다음에 장 같은 거 담을 때도 고추를 금줄로 장독대 밖에 이렇게 돌리는 아니면 항아리 밖에 돌리는 경우도 있지만 위에다가 고추를 몇 개 띄웁니다. 간장 같은 거 할 때 그게 위로도 들어가지 말라라고 하는 방어예요. 뭐 맛이 나라 그 고추 2개 넣는다고 했으면 대단한 많이 하겠어. 다 빨간 고추 쓰는 거고요. 아니 맞잖아. 그거를 이렇게 약간 행주 같은 걸 이렇게 이렇게 닦아가지고 그 위에다 넣고 수치랑 넣고 그랬었잖아. 숯 안에 불이 들어있다고 생각해서 그 삿된 거를 물리치는 항균 작용 뭐 이런 생각 없었습니다. 세균 바이러스에 대한 개념은 최근에 나온 개념이에요. 그전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모든 삿된 것들을 물리치는데 밖에서도 물리치고 안에서도 물리쳐야 돼. 그래서 팥죽을 안으로 먹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안으로 먹죠. 그래서 뭐 고추장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갖다가 나쁜 것들을 다 물리치는 이걸 바르고 있죠.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가장 대표적인 소스가 고추장 아닐까?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그래서 고추가 유행하게 되는 것도 그 빨간색으로 나쁜 거를 물리친다. 그래서 나쁜 걸 물리치는 게 있고 기운을 좋게 하는 게 있고 다 그게 룰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하는데 왜 임금은 중국의 황제는 옥새라고 하느냐? 왜 임금들은 옥으로 도장을 금으로 만드는 게 더 좋잖아. 금으로 만든 도장도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메인은 옥이에요. 옥은 어떻게 보면 복과 관련되는 거거든요. 금은 북이랑 관련되는 거. 주사나 벼락 맞은 대추나무는 삿된 걸 물리치는 거거든요. 그 안에 빨간 기운이 있고
벼락 맞은 대추나무는 대추나무가 빨간 거 아세요? 속살이 아주 빨갛지 않아. 더 빨간 건 주목이에요. 그래서 이름 자체가 빨간 나무잖아. 주목이 빨간 나무라는 뜻입니다. 저 빨갱이 이렇게. 몰랐어. 그냥 그렇게 되는 거야. 그래 주목이야. 그 주목으로 도장 만들어요. 근데 그게 상당히 재료가 귀해. 주목이 잘 안 자라. 그래서 그렇게 있는 거고, 그런 것 중에서 최고 대장이 누구냐면 운석입니다. 운석이 떨어질 때 그 어떻게 보면 그 소리나 빛은 벼락하고 비교가 안 돼. 그래서 운석을 또 쳐주거든. 그리고 그 운석 중에서 철운석, 그래서 운철이라 그래요. 그걸 갖고 있으면 모든 나쁘게 다 물러간다. 이건 그래 또 갖고 댕기죠. 갖고 댕기죠. 또 갖고 댕기잖아. 이게 운석에는 운철에는 특이한 이 문양이 있어. 왠지 어떻게 아느냐? 그쪽. 그쪽. 앞쪽에는 달마대사가 또 있죠. 달마대사도. 그래서 명상도 해. 또 전에 인천에 그 화엄사인가 갔더니 교수님이 또 의상대사 기념으로 만들었다고 일승 법계도, 화엄 일승 법계도 줘가지고 또 금강조 또 만들어서 가고. 금강조에 모모 보살님 이름이 쓰여 있어요. 당신은 어머니 천도를 했으면 좋겠다 이래가지고 어머니 돌아가셨는데 요거를 내가 만들어줄 테니까 네가 좀 갖고 다니줘요. 이래가지고 이렇게 또 5만 대만 거 이렇게 하니까 이만큼이라도 사는 겁니다. 아이고 진짜 아이고 여러분들이 이런 거 안 하니까 팔자가 안 피는 거야. 근데 이런 걸 하면 팔자가 피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거든. 안 펴요. 안 펴요. 하지만 이게 조금씩 누적되면서 인생을 바꿔가.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운동한다 그래서 갑자기 뭐 헬스장 끊어가지고 한 며칠 했어. 그런다고 해서 몸이 바뀌느냐? 안 바뀌어요. 그 몸이 그 몸이에요. 하지만 그게 누적되면서 몸이 바뀌죠. 그렇지 않아? 잔게 누적되는 거지. 하루 아침에 뭐 주사 한 방 맞고 싹 몸이 바뀌어요. 거미한테 물렸더니 스파이더맨이 됐어요. 그런 건 없어요. 그런 건 없어. 가피가 터지는 것도, 기도할 때 가피가 터지는 것도 그게 쌓인 뒤에 마치 석탄이 흑연이나 석탄 같은 탄소가 고온 고압을 받았을 때 어느 순간에 그걸 계속 그런 상태가 유지되다가 어느 순간에 특이점이 발생하면 다이아로 바뀌는 거야. 그렇게 가는 거지 압력을 전혀 받지 않는 상태에서 다이아몬드가 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가피도 끊임없이 기도를 하다가 그게 터지는 거예요. 그게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가 있어요. 인생을 바꾸는 두 가지. 가피 같은 게 잘 터지면 대박이지. 그런데 그게 약간 어떻게 보면 약간 로또 같거든. 그냥 어떻게 터지는지 잘 모르겠어. 그래서 그냥 새가 빠지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 말고 작게라도 누적적 가치로다가 바꿀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같은 사람이 늘상 하는 얘기가 뭐냐면 크게 돈 안 들면 조탁하면 해라. 그래서 그렇게 바꿔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야리한 거 진짜 많이 알고 많이 하지. 내가 어렸을 때부터 했더라고. 따져보니까 내가 어렸을 때 내가 부실하다고 생각했어. 스스로 이래서는 안 될 것 같다. 그때 제가 방금 얘기했잖아요. 내가 전교에서 용돈이 제일 많았다고. 그런데 나는 그때도 내가 부실하다고 생각했어. 이래서 이 정도 갖고는 사람이 살 수가 없다. 도장이 필요하다. 지금은 상가도장 구하지도 못한다. 다 짭이에요, 짭. 그때는 진짜가 도를 때가 있었어요. 야, 내가 호랑이 뼈도 구하러 다녔어. 호골이라고. 내가 진짜 별짓 다 했네. 그러다 아저씨한테 두드려 맞을 뻔했어. 경공시장 가서 야 이놈 새끼 뭐야. 호골 구하러 왔는데요. 약재 있어. 약재 있어. 지금은 없을 거야. 그 당시에는 있었어. 호골이라고 하는 약재. 호랑이 뼈.
그래서 또 그때 그 아저씨가 가격까지는 가르쳐줬어. 근데 나를 너무 시피 보고 네가 살 돈이 어딨어? 이런 식이었었어. 근데 한 장에 5만 원 얘기하더라고. 그러니까 한 3.75g 조그만하겠지 뭐. 갖고 그 5만 원이면 금보다 훨씬 비싸. 그 당시 금이 한 돈에 3만 원에서 4만 원 하고 있어. 아, 금보다 비싼 건 아니구나. 지금은 뭐 구할 수도 없을 건데. 그리고 또 그런 것도 있어요. 이런 얘기 자꾸 해서. 호랑이 수염으로 이를 쑤시면 풍치가 없어집니다. 호랑이 기운이 요 나쁜 놈들을 이렇게 어떻게 보면 막아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운과 관련되는 사실은 그런 것들이거든요. 다 제가 늘상 얘기하는 거 있어. 이런 걸 한다고 해서 인생이 바뀝니까? 그리고 그거는 뭐 미국 사람이나 유럽 사람 그런 거 안 해도 잘만 살던데 트럼프가 그런 거 하고 삽니까? 트럼프가 운석 들고 다닙니까? 근데 이게 문화권적 에너지라고 하는 게 있다니까. 세상에는 과학적 에너지가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떨어뜨렸어? 그러면 이렇게 떨어지는 건 이거 중력. 이건 모든 사람에게 작동하는 거야. 근데 우리가 허리 굽혀서 인사하는 거는 작동하는 사람이 있고 작동 안 하는 사람이 있어. 그래서 우리가 허리 굽혀서 똑같이 인사할 때도 아마 조금 더 공손하게 인사. 요즘 기초단체장 선거할 때 굉장히 공손하게 인사하는 사람 많이 생겼잖아. 아, 인사는 저렇게 하는 거구나 라고 하는 게 있잖아. 그게 우리가 느끼잖아. 근데 만약에 허리 굽혀서 인사하는 문화권이 아닌 사람, 그러니까 유럽 사람이 보면 안녕하세요 하고 그렇게 선거철에 깊이 내려갔다 이렇게 올라오시는 그러한 아이고 디스코 나가겠다 이거만 이런 분들의 차이를 인식하지 못해요. 그게 문화권적 에너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화권적 에너지는 그 문화를 공유하는 사람에게만 통해. 음식도 문화권적 에너지예요. 그러니까 한국 음식 중에서 만약에 외국인에게 줬을 때 C컵 한 음식, 저 같으면 뭐 홍어 이런 거 말고 그냥 우리가 많이 먹는 음식 중에 홍어는 나도 못 먹어. 나도 못 먹어. 그냥 우리가 한국 사람이면 그냥 먹는 음식 중에서 C컵 하는 음식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청국장 같은 거. 아니 외국인이 먹는다고 생각하면 이런 썩은 걸 이렇게 나오는 게 굉장히 우리가 그 비슷한 거를 쥐두부 중국 가서 쥐두부 야이씨 뭐든지 아시겠지? 송화단 약간 썩은 알이 있어요. 썩은 오리알 같은 거 있어. 이해되시죠? 근데 그분들은 맛있잖아. 우리도 청국장 아니 그렇잖아. 그게 문화권적 에너지. 우리 안에서는 그게 작동하는 거예요. 제가 그런 얘기도 하잖아. 전 세계 사람들이 먹지 않는데 한국 사람만 먹는 향신료가 있다. 깻잎입니다. 깻잎. 다른 사람 깻잎 먹으면 죽습니다. 고소보다 더 심할걸? 고소 먹는 사람이 고소 먹는 것보다 더 심할걸? 그게 문화권적 에너지예요. 그런 거를 보고 우리가 그러니까 특별하게 작동하는 게 있지. 그래서 사주 볼 때 그게 있어요. 얘가 좀 상태가 안 좋아. 그럼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고향을 떠나라가 1순위입니다. 고향에서 가장 크게 작동해. 그 에너지들이. 그러니까 그냥 뭐 쉽게 말해서 되는 일이 잘 안 되고 결혼했다가 다시 되돌아오고 부메랑이 사주에 찍혀 있어. 너는 부메랑. 그러면 고향을 떠나라. 고향을 떠나는 것보다 더 심하게 안 좋아. 고향 떠나서 될 일이 아닌 것 같은데 그럼 어떻게 하냐면 외국으로 보내. 암호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정보로 갔는데 자식한테 외국으로 보내라 그러면 이 나라 안에서는 만만치 않겠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말년에 자식 복이 있겠다. 이렇게 얘기하면 복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너 복 없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지만 손님이니까 다음에 한 번 더 오게 하기 위해서 말년에 지금은 안 돼 이 뜻이야. 바꿔 말하면 지금은 안 돼. 그럼 말년에는 되나요? 그 덕담이죠. 걔가 볼 때 덕담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게 말년에 복이 있겠다 그러면 지금은 아니지만 말년에는 그래도 자식 덕을 보는가 봐.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 새죠. 그런 의미 아닙니다. 이게 다 어떻게 보면 말하는 게 다 있어요. 그 룰이 있어. 그게 뭐냐면 그쪽 계열의 문화권적 에너지라고 하는 거야. 알아듣는 사람은 알아듣고 못 알아듣는 사람은 못 알아들어. 젊은이들의 용어도 지금 그게 작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른들은 못 알아듣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게 뭔 소리래? 그런데 애들끼리는 대화가 돼요. 이해가 됩니까? 그게 문화권적 에너지예요. 그것은 이런 중력하고는 달라. 중력은 모든 사람에게 통하는 거고 그거는 그 집단끼리만 통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외국으로 가라는 뜻은 뭐냐면 그걸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이쪽 바탕에서 완전히 다른 데로 가면 팔자가 바뀌어. 그리고 그 팔자 바뀐다는 말을 여러분은 한 번 더 들었어요. 시집갈 때. 이쪽 집단, 그러니까 우리 집단에서 저쪽으로 넘어가면서 흐름이 확 바뀌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이쪽 거는 무력화되고 지금까지 내가 친정에서 살던 것은 무력화되고 새로운 걸로. 그래서 팔자 바뀐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즘은 한 번 바꿔서 잘 안 좋으시는 분이 한 번 더 바꾸고 더 바꾸고 좋을 때까지 계속 바꾸고 옛날에는 능력자지. 능력자지. 인생이 그런 거지 뭐. 거의 뭐 헐리우드 배우처럼 사시는 분도 있어. 우리 주변에 있는데 배우야. 옛날에는 배우 아니면 몇 번씩 안 갔는데, 그지? 근데 괜찮아. 우리 같은 사람도 있잖아. 우리 같은 사람이 그런 분들하고 이렇게 섞여가지고 평균을 맞춰주지. 평균을 내려주지. 열심히 하시는 그런 분들이 있고, 우리 같이 이렇게 좀 비난하는 분도 있고, 인생이 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그래서 좋은 게 있으면 크게 어렵지 않으면 좋은 거는 계속. 제가 원래 추진하려고 했었던 것 중에 운석으로 도장 만들기도 있었거든요. 근데 운석 구하기가 좀 쉽지가 않아가지고 벽조목을 위에다가 넣고 운석을 밑에다가 이렇게 딱 이 도장 찍는 데만 딱 넣어가지고 이렇게 연결시켜서 만들어 볼까? 제가 도장 만든 것도 있습니다. 제가 은도장도 만들었어요. 디자인 해가지고 아쇼카 석주 딱 넣어가지고 승리의 도장. 또 그런 것도 가고 있죠. 별짓 다 한다 진짜. 여러분이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을 다 해본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좋은 거가 있으면 그냥 크게 힘 안 들면 다 하는 걸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 그래서 수계를 하면 나쁜 것들을 이렇게, 그러니까 수계는 뭐냐, 추나요법하고 똑같아요. 추나요법하고 똑같아. 안 그러면 회충량 먹는 거. 나 얼마 전에 회충량 먹었는데. 아니 청소를 하다 보니까 누가 나한테 회충량을 줬더라고. 버리기도 아깝고 그냥 먹었어요. 근데 저는 사실은 회충이나 기생충이 있을 확률이 굉장히 적거든. 왜냐면 그런 거에 이제 문제되는 사람이 날거 먹는 사람하고 그 다음에 쌈채소 같은 거 좋아하시는 분들이 문제가 돼. 근데 우리는 이런 거 다 싫어하거든 별로. 근데 그냥 아까워서 먹었어요. 날짜 유통기한 얼마 안 남았길래. 그래 아이씨 먹고 친다. 그리고 왜 회충량을 선물해? 아니 그거를 왜? 아니 회충량은 알아서 사 먹든지 왜 그것까지 신경을 써? 옛날에 반에 선생님이 회충량을 썼는데. 우리 때 진짜 전설적인 게 있었어. 걔가 그때는 진짜 왜 그랬지 모르겠다. 그 새벽 봉투 해가지고 기생충 있으면 줄 세서 약을 줬다. 그치? 쪽팔리게 그걸 그렇게 주면 되나? 지금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때는 당연했었어. 그 회충 이런 애들은 좀 뒤쪽팔릴 때 촌충이 누가 나올 거야. 그건 촌충 이렇게 선생님이 하면서 약을 주니까 걔는 초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촌충이었어. 야 촌충. 그래가지고 참
지금 생각해보면 진짜 야생의 잔인함이 있던 시절이다. 사람을 어떻게 촌충이라고 불러? 걔가 3학년 때 촌충이 돼가지고 6학년 때까지 촌충이었어. 지금 같으면 자살할 것 같은데? 요즘 같으면. 근데 그때는 강철 마인드여가지고 촌충이면 웃으면서 나가. 선생님도 촌충이라고 촌충! 이러면 예! 이러면서 참 재밌는 시절이었다. 그래서 이게 세조 도장이에요. 세조 옥새. 여기 안에 빨간색으로 주사 색깔 정도 있는데 다 찍어놨지. 그래서 왕의 기운을 좀 받으라고 내가 이거 디자인할 때 머리 많이 아팠다. 금강조도 넣고 이게 지공 스님이 나홍 스님을 수계주는 그림이거든요. 이게 지공 스님 진짜 사인이에요. 당신 사인. 여기 나홍 스님 사인도 있어. 네가 한 거 아니냐? 아닙니다. 진짜 있습니다. 진짜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세조 사인도 있어. 세조 사인에는 뭐라고 나오냐면 그게 상원사 중창번성문 국보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손으로 쓴 글씨 중에 가장 오래된 게 그 상원사 중창번성문이에요. 활자로 제일 오래된 거는 후미정멜에 당연히 다 아시는 거고 그거는 인쇄된 거고 손으로 쓴 것 중에 제일 오래된 거는 상원사 중창번성문에 신미학렬 학조가 작업을 하는 거예요. 박준다 박조 알람 꺼 여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제가 그 글자를 그대로 따왔어요. 뭐라고 써있냐면 불제자 이유라고 써있어요. 이유가 세조 이름입니다. 이산이 정조, 이도가 세조 이런 식으로 세조 이름. 그래서 부처님 제자 이유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에 또 탄원 스님하고 하남도 스님 제가 요것도 다 당신 사인들이에요. 내가 만화도 스님 사인을 하나 구하려고 계속 이렇게 했는데 못 찾겠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나홍 스님, 지공 스님, 하남 스님, 탄원 스님 뭐 이렇게 해가지고 다 이렇게 사인을 넣고 내가 만화도 스님을 넣고 원래는 월정사 우리 어른 스님 거를 딱 넣어가지고 이렇게 개통을 연결시켜줘요. 이것도 우리 주지스님 사이트가 이 주지스님 말고 저 내가 뭔가 다 생각이 있어요. 넌 다 계획이 있구나. 계획이 있지. 다 계획이 있어. 인생은 다 그런 거예요. 또 건강적으로 딱 수호를 하고 진짜. 그래서 이 수계첩에 그냥 수계를 받으러 가는 게 아니에요. 사진을 가지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당신 사진을 붙입니다. 사진을 붙이고 요 나홍 스님이 수계받는 요거를 뜯으면 어떤 느낌이냐면 은행에 그 도장 찍으면 그 위에 붙이는 필름 같이 돼 있어. 그래서 그걸 이렇게 싹 붙이는 거야. 그러면 이게 투명하기 때문에 자기 얼굴이 보여. 그런데 왜 얼굴이 보이는데 이 종이를 이렇게 투명하게 안 하고 이렇게 불투명하게 했습니까? 이렇게 자꾸 이렇게 그림 같은 걸 들어가게 했습니까? 자기 사진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보일 듯 말 듯하게 가리라고 반쯤 보여. 이게 그 빨간 게 선들이 투명하게 맺히기 때문에 반쯤 보여. 자기 사진에 굉장히 자신이 있으면 그냥 내보여도 돼. 그리고 불교대 학생분들은 그 본명을 다 지어서 지금 신도증을 만들어 놨어요. 좀 끄라고. 끄라고 누르지 말고. 그래서 그 수계증 신도증하고 같이 드릴 거예요. 그럼 거기에 본명이 쓰여 있어. 그리고 이번에 뭐 여러 가지를 주는데 지금 나와 있는 거는 여기 같이 딸려온 거는 금카드를 준대요. 금카드. 이거 옛날에 좀 유행했었는데 옛날에는 이제 저도 이런 거 옛날에 만들었었어요. 관세음 도달도 만들고 그랬었는데 이거 요즘 약간 유행 갔죠. 근데 이게 호심 카드라고 해가지고 여기는 앞쪽에는 원성취준 우리 해묵 스님이 쓴 원성취준 그리고 제가 뒤쪽에 요 글씨 모든 돈 들어오는 거는 다 있는 그 글씨 제가 우리 신도 회장님한테 드린 그 족자
그 글씨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그거 말고 좀 더 줄 걸? 네, 수건하고 목수건도 주고 부채. 그거는 더우니까 그때 줘. 오시는 분만. 부채하고 네. 목수건하고 뚜껑 모자하고 뭐 이렇게 또 더우니까 그때 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다 해가지고 15,000원인가? 네. 네, 15,000원. 싸다. 그래서 백분의 스님들을 모시고 아예 한번 참석해 보면 좋아요. 이게 의식이라든지 안 그러면 이런 기도는 사람이 말할수록 좋아요. 언제 그리고 참선이라든지 수행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사람이 적을 외계인이 있어. 아니 무슨 UFO 날라오는 소리